이재명이 북을 뭐라고 했습니까? 가깝고 가난하고 하나원 이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우리와 함께 미래를 같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렇게 폄하가 생각될 수 있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광해군처럼 이재명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중립화를 표명해야 합니다. 정치적, 군사적으로 우리는 어떤 쪽에도 서지 않겠다. 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여름이 찾아오고 이제 장마철이네요. 예, 이상하게 장마철이 한참 동안 진행되다가 장마가 끝나면 폭염이 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하루 비가 오면은 바로 폭염이 오고 뭐 이상한 날씨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힘을 내서 이 여름을 잘 이겨내면은 또 좋은 가을이 오지 않겠나 희망하면서 견뎌야겠죠. 오늘은 우리 지도자, 우리가 찍었던 이재명에 대해서 한번 비판을 해보고, 비난이 아니고 비판입니다. 네, 비판하고 비난은 어떻게 다르죠? 비난은 아무 대책도 대안도 없이 그냥 물어뜯고 핥히는 것이 비난이고, 비판이라는 것은 대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잘 고쳤으면 좋겠다, 건설적인 의미에서 하는 것이 비판이죠. 네. 뭐 비판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북에는 비판 문화가 있죠. 탈북민들 그 직장에서 취직해 하고 있는데 그 사장을 막 비판한다 이거요. 사장이 잘못된 것을 거침없이 얘기한다 이거요. 공식 회의석상에서. 비판도 너무 지나치면 안 좋습니다. 적당히 해야겠죠. 자, 오늘은 이재명에 대해서 먼저 서두로 비판을 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권 의식이 별로 부족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아페크 회의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트럼프는 피스메이커가 되고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그런 얘기 했죠. 그 얘기는 남북 관계를 두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 그걸 놓고, 표적을 놓고 얘기한 게 아니고, 남북 관계에서 트럼프는 피스메이커, 나는 페이스메이커. 이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줏대가 없는 말이에요. 내가 주관이 되고, 내가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그리고 트럼프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트럼프는 피스메이커고 나는 페이스메이커다. 마라톤 할 때 간격만 유지하고 나가기 전에 슬그머니 빠지는 그런 것이 이제 페이스메이커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은 우리 헌법적 가치나 뜯어보면은 남북을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서 가고 있죠. 헌법 전문에도 정신이 다 실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산토끼를 잡으려고 집토끼를 놔두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만 집토끼를 다 팽개치고 원래 나는 산토끼였습니다 하고 산토끼와 같이 놀려고 하는 이런 행보가 많이 있어요. 자, 그 행보가 검찰 출신 문재인 정부를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을 민정수석에 앉히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검찰 개혁 이런 것들도 슬그머니 검찰 의견을 들어주고 물론 법조인 출신으로서 이해를 저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의 대의 명분이 과거에도 수도 없이 반복하고 토론하고 얘기가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근데 다 끝난 상황인데 이것을 다시 새로 검토하자. 그리고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의 관계도 자기가 바늘구멍이라도 찾는 심정으로 대화에 모색해봐라 해놓고 실제 그런 행동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이런 것은 아예 꺼내지도 않고 국가보안법 폐지가 돼야 북에서도 신뢰하고 대화에 응할 텐데 거기에 이제 동조하는 사람들하고 주로 친한 것 같아요. 송영길 그 사람들은 나가서 소나무 당을 만들고 지금 다시 이제 무죄가 확정이 돼갖고 다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으로. 송영길 같은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국가보안법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사람들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북을 뭐라고 했습니까? 가깝고 가난하고 사나운 이웃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보면 우리와 함께 미래를 같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렇게 폄하가 생각될 수 있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문재인은 그래도 그 싹수가 있어요. 평양에 가서 10만 관중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는 과거 1000년 동안 같이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것은 불과 70년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립박수를 받았죠. 근데 이재명은 어때요? 아예 처음부터 출발 자체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1년이 지금 지났는데 그간의 행보를 보면은 아주 가관입니다. 또 유럽에 가서 EU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 이것이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한국, 미국, 일본 이걸 한 축으로 해서 세계 대전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립을 표방하기는커녕 미국과 일본에 같이 한편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나토와도 군사협력을 맺으려고 하고 있고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도 만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하고 뭐가 다르죠? 윤석열은 포탄 수십만 발도 지원을 하고 직접적으로 해서 했지만은 이재명도 서서히 여론을 쌓아가면서 그걸 하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 난관을 해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과거 역사에 보면 명나라, 청나라 갈등이 있었죠. 자, 임진왜란이 끝나고 명나라가 조선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힘이 약화됐어요. 근데 여진족은 그만큼 힘이 강성해졌죠. 힘을 비축하고 그 여진족의 팔기구는 대단합니다. 그렇게 이제 여진족은 나중에 청나라가 됐는데 이게 떠오르는 해고 명나라는 지는 해였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막 갑자기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간다 이겁니다. 서서히 저물고 서서히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중립외교를 잘 펼친 사람이 광해군이었죠. 광해군인데 인주가 되더니 망해가는 명나라 편을 들으니까 청나라가 이제 명을 정벌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조선이 깨름치가다 이겁니다. 그리고 조선이 또 임진왜란한테 조총을 갖다가 수입해서 만만치 않게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정묘호란, 병자호란, 남한산성 영화에도 보면 알겠지만 한양을 점령했죠. 점령하고 수십만 명의 포로를 끌고 가고 굴종의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청나라가 처음부터 조선을 무력으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말을 안 듣고 저기 하니까 조선은 또 조총도 가지고 있고 일본과의 전쟁 경험도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후방에 후한을 없애고 명을 들어가야겠다 해서 그렇게 작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조선이 판단을 잘못해서 희생이 되었죠. 그럼 광해군처럼 이재명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중립화를 표명해야 합니다. 정치적, 군사적으로 우리는 어떤 쪽에도 서지 않겠다. 뭐 경제적으로는 뭐 중국도 하고 미국도 하고 일본도 다 개방이 되어 있지만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중국이나 또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어느 쪽 편에도 서지 않겠다고 표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미국이 무서워서 그 말을 못하는 건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없고 미국 편에 있는 사람인지 그것은 역사 인식의 부재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공부를 덜 돼 있다. 무슨 법률 이런 거 공부 아니라고 정신없었겠지만은 그런 역사 인식이 부족이 되고 하다못해 역사 드라마 이런 드라마조차도 보지 않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족적 역량을 가지고 헌법의 가치가 다 부여된 민족 공동체의 번영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말조심하고 이 행동을 자중하고 자주파의 의견을 들어서 균형을 맞추면서 정책을 진행해야 될 텐데 물론 국내 정치는 잘 하고 있어요. 국내 산업 기반이나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잘못돼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식? 이거 날아가는 건 한순간이에요. 주식도 7천, 8천까지 올라갔죠. 언제 올라갔어요? 작년부터 올라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올해부터 계속 많이 치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내려가는 것도 한순간에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은 정말 중심을 잡고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고 민족 전체의 공동체를 이익을 위해서 힘써가는 역량을 발휘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